대한민국 실제 간첩 검거 사건들, 그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적발된 간첩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그 실체와 배경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평범한 얼굴로 숨어 활동했던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때론 사회 혼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표적인 간첩 사건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활동 방식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997년 조총련 공작권 김책 사건. 1990년대 후반 일본 내 조총련 공작권 김책은 대한민국 내에 광범위한 공작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직장인, 종교인, 좌파운동가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섭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시위 유도와 언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여성 간첩 이선실은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며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과 일본 조총련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외 공작망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당시 국내 사회는 민주화 운동과 경제 발전의 과도기였고 간첩들의 활동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수사하여 다수를 검거했고 일부는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서울대공 간첩단 사건. 2003년 서울대공 간첩단 사건은 국가기밀을 넘기려 했던 간첩단의 대규모 검거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군사기밀, 외교정보뿐 아니라 첨단 기술 자료까지 북한에 전달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연루되어 첨단 무기체계 기술이 넘어갈 뻔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간첩들은 위장신분을 사용해 군사시설 근처에서 정보 수집과 전달을 반복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처벌했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3. 2006년 1심의 간첩단 사건. 2006년 사회를 뒤흔든 1심의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시민단체 형태의 공작 조직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장민호를 총책으로 한 이들은 USB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 정치권과 사회단체에 개입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미국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하고 여론 조작에 집중해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활동을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고 1심의 간첩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단순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개입까지 공작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4. 2008년 통진당 연루 간첩 사건. 2008년에는 통합진보당 관련 인물들이 북한과 연계되어 간첩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했습니다. 특히 선거 개입 및 여론 조작 의혹도 함께 거론되었고 이 사건은 국내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며 정치권 내부 간첩 활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2009년 유우성 사건, 간첩 조작 논란. 2009년 유우성 사건은 간첩 수사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유우성 씨는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조된 출입국 기록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간첩 수사에서의 인권 문제와 수사 신뢰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간첩 검거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입니다. 6.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일본 내 조총련과 북한 공작원의 협업 아래 한국 내 광범위한 포섭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교사, 시민단체까지 침투해 국가기밀 수집뿐 아니라 교육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교조 내 친북 세력 침투 시도는 교육 현장의 적잖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암호화된 USB와 SD카드를 이용해 지령을 주고받았으며 북한의 선전 매체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왕제산 사건은 단순 첩보 활동을 넘어 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체계적 공작망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7. 2015년 산림청 공무원 간첩 사건. 2015년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북한의 산림 관련 자료뿐 아니라 국책사업과 관련한 기밀까지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에 사각지대인 환경 분야까지 간첩 활동이 확산된 사례로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보안 교육과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 2023년 청주 간첩단 사건. 가장 최근에 적발된 청주 간첩단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핵심에 침투해 노동운동을 빌미로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사드 철수 시위 등 주요 사회운동에 개입하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지령을 전달받았고 필요시 자폭 명령도 내려졌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공작망임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은 수사를 대폭 확대하며 추가 연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간첩 활동의 의미와 교훈, 지금까지 살펴본 간첩 사건들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북한의 공작 활동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국민의 불신이 커졌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첩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론. 우리는 간첩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함께 사회 통합과 법치,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수사, 그리고 국민의 경계심과 협력이 결합되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춘 사이버 보안 강화, 국제 공조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 안보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기울일 때 간첩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